오늘의 그알 리뷰 1465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 당신의 카메라에 찍힌 일. 이게 뭘까요? 막 강력범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스토킹류일 것 같은데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쫓아다니는 감정이었어요. 그들은 얼굴 없는 누군가와 싸우며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건 감당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내 눈앞에 나타나줘. 이른 나이에 뷰티 매장을 했다는데, 그런데 경기도 남양주에서 지난 8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6년 정도 개인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요, 대충 감이라는 게 와요. 안녕하세요. 예약 문의 건 때문에 카톡 드렸습니다. 카톡 상담 안 되나요? 지금 전화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내일 전화 드릴까요? 네, 지금 전화 주세요. 자, 일 때문이니까 일에서 업무용 폰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자, 전화가 왔어. 파란색이 남자입니다. 흰색이 방금 여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분 조절하고 피지 관리하고 그런 것 좀 제가 봐주려고 하는데요. 네, 방문해 주시면 코스 안내해 드리고요. 혹시 예약금이나 이런 거 거는 거 있나요? 안 걸어드릴 건데요. 의무사항도 아니야. 예약금을 근데 선뜻 넣겠대.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래.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메시지가 또 왔대요. 예약금 건대니까 계좌번호 주고 3만원이고요. 방문하시면 환불돼요. 예약 변경은 미리 말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친절하죠, 이 남자도. 젠틀맨이야, 지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쎄해지기 시작해. 선생님, 저기 혹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 여기서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그때는 파노라마처럼 뭔가 싹 겹치면서 영업시간 종료됐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답장을 제가 안 했고요.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답장을 했어요. 다음날 출근하고 상담을 이어가는데 이 남자가 본색을 드러냈어. CCTV 해킹과 통장 묶는 게 전문이래. 이 남자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잠시 후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아, CCTV 해킹했나 보다. 이거 봐. 그때요, 이 씨발놈이 제 나체 사진을 딱 10장 정도를 보내요. 매장이 아닌 다른 피부실에서 촬영된 사진이래 또. 어찌된 일인지 지훈씨가 수년 전 올린 SNS를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까지 함께 보내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진짜 제가 꾹 참고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전화하는 것도 좀 무섭잖아요. 혹시 데리러 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모르는 거지만 이미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혼자 이 상황에서 밖에 나가버리면 협박을 받은 실시간 상황에서 모르는 거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건 좀 안전한 선택이었던 것 같네. 근데 선생님 대낮이에요 지금. 이렇게 경찰이 반응하시고, 신고 전화하는 도중에도 이 남자 새끼가 계속 협박 메시지, 노출 사진이랑 신상 유포하겠다 계속 보내. 그리고 돈을 입금해버려요. 13. 답장이 없으시면 본인의 통장을 제가 묶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신고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통장 묶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씀 없으시니 통장 묶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진이랑 개인정보, 인스타 정보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면 되죠? 갑자기 지훈씨 계좌에 신모씨라는 이름으로, 제가 아닙니다, 13만원과 5만원이 두 번 입금됐고요. 통장이 묶였어. 이거 그런 걸로 묶는 거 수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대포 통장? 이런 식으로 신고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했대잖아. 이러면 잠겨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상 억울하게 악의적으로 누가 내 걸 고의적으로 잠갔잖아. 이거를 내가 억울하니까 풀겠다를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 이 협박범, 이 개 허벌할 새끼는 누구고 왜 지훈씨 사진을 갖고 있는 걸까요?
공포에 떨던 지훈 씨에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박종숙 원장님 매장인데? 이게 뭐지? 2년 전에 한 번 찾아갔는데 혁박범은 여기서 지훈 씨가 옷을 벗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장면만 골라서 보냈어. 근데 제가 방문한 거는 강원도 궁전시밖에 없거든요. 이 사진은 누가 어떻게 찍은 걸까? 천장 속에서 바닥을 향한 각도, 연속적으로 촬영한 듯한 장면은 당시 박 원장 매장에 있던 CCTV 동영상을 누군가가 캡처한 겁니다. 협박 직후 박 원장에게 전화해 사실을 처음 알렸을 때 박 원장의 반응도 지훈 씨의 마음에 걸렸대요. 박 원장이 뭔가 알고 있나?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요. 맞다. 거기 CCTV 있다. 얘기했는데 원장님 첫마디가 우리 매장에 구조 변경하면서 그 CCTV 저기 한지 오랜데? 막 이지랄해. 그리고 처음 노출 사진 보냈던 날부터 20일 넘게 협박범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사진을 빌미로 지훈 씨에게 막 욕하고 위협적인 말을 해요. 너 사진은 평생 박제야, 씨발. 너 같은 년이 매너 있게 카톡해주니까 쥐가 뭐 씨발 되는 줄 아는데 네 사업장 씨발 두고 봐, 씨발. 사업장 두고 봐, 씨발려나. 이렇게 마지막 연락 왔을 때는 진짜 또 찾아오겠구나,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얘가 나타난 적은 없대. 연락도 안 왔어, 그 뒤로. 자, 그래서 뭐 피해가 막 크게 있던 건 아니야. 사진이 퍼진 것도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충분히 위협을 줬죠.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루트를 이용한 범죄인 것 같단 말이야, 협박이. 이 사진들은 어떻게 유출된 걸까요? 박 원장 만나봐야죠. 나는 너무 황당하고 이게 참 별별 생각이 다 저기 하는 거야. 왜냐면 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진짜 짜증나네. 새로운 상품 나왔으니까 한번 데모 받아봐라. 응? 지윤이만 온 것도 아니고 다른 매장에 원장들도 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침착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CCTV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 지금 그 방에 그런 CCTV가 없는데 무슨 말이야 정말. 2년 전에 지훈 씨가 마사지 받았다는 그 문제의 관리실, 올 초에 인테리어 공사했고요. 이 방에 CCTV를 제거했대요. 그리고 2년 전에 다녀간 지훈 씨가 CCTV 유출 얘기를 하기에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나온 반응이었다. 정상적이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무리 지금 없앴고 2년 전이라고 해도 전화 와서 저 거기에 있던 CCTV 찍힌 거 유출된 것 같아요 하면은 어머, 무슨 일이지? 아니 우리 지금 그 영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 귀찮아하는 게 어딨어. 원장님이 CCTV 영상을 누군가한테 건네거나 유출한 적이 있으세요? 내가 그런 걸 누구한테 저기 해. 매장에 고가의 제품이 많은 데다가 간혹 주치자들이 찾아와서 보안 경비업체의 상품을 이용 중이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 앱으로 볼 수 있는 LVPM 상품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산 홈캠 쓰지 말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산 홈캠이 해킹되기가 좋대요. 그래서 뭐 야동 사이트 같은 데다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대. 그 가정집 홈캠 영상들 같은 거 있잖아. 걔네가 CCTV를 회수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나 봐. 그러면 이거는 계획적으로 그런 상품을 한국에 유통시킨다는 거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약간 그런 관련 문제인가?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보이네요. 그치? 이거 성능 좋아. 이거 나 말고는 열어보지도 않아. 녹화를 할 수 있긴 하네요. 나는 그냥 이거 날짜 지나면 자동으로 저기 돼. 이게 덮어 씌워지는구나 계속. 지훈 씨가 겪은 사건을 전해들은 박 원장이 보여줄 게 있대요. CCTV 앱에 접속하는 계정의 아이디랑 전화번호. 이것도 보안업체가 저기 해주고 가니까 그렇지. 거기서 다 저기 하는 거야.
아이디가 어드민이잖아, 어드민. 관리자란 뜻이야. 이거 다 보안업체가 정해주는 거야. 이건 마지막 비밀번호는 제가 정했어요. 보안업체에서도 이렇게 다 정의해주고 비밀번호 그렇고 그것까지 유출해서 내가 돈을 뭘 받아먹어. 아우 정말 내가 뭘 한다 그러는 거야. 로그인 정보를 보안업체가 알고 있으니까 그쪽이 더 의심된다. 자기는 영상을 이용할 뭐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동기가 없으니까 범인이 아니다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보안 문제 내가 봤을 때는 보안업체가 그런 것 같아. 박원정과 보안업체 지훈씨의 피해 영상은 어느 쪽에서 유출된 걸까요? 혹시 주변 지인이 범인일까도 의심했다는 지훈씨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또 있어. 매장 홍보를 위해 SNS를 운영하긴 했지만 누구나 알 법한 수준의 인플루언서는 또 아닙니다. 딱 한 번 방문한 곳에 CCTV만 보고 어떻게 이게 자기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냐.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의 실마리를 가진 여성이 또 있는데요. 자, 그치, 피해자 또 있을 거야. 지난 9월부터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일을 겪고 있다는 장유민씨. 유출된 사이트에요. 동영상이 업로드된 당일에 남자친구 통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얘가 모델 일 하는 거 아니까 네 여친이 거기 올라왔더라 봤냐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제가 거길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이거 봐, 제가 말한 게 지금 나오잖아요. 모델 일을 하던 분인데 영상이 야동 사이트에 올라왔어. 한 3월쯤에 스튜디오에서 화보 촬영하던 게 음란물로 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음란물이라고 해서 막 꼭 샥슈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자가 뭐 이렇게 약간 노출하고 이런 것들도 약간 몰카성이다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올리는 거야. 준비 과정에서 탈의를 하거나 신체가 노출되기도 했는데 신체가 여과 없이 노출된 CCTV 영상이 유출된 거다. 화보 촬영이 유출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9명. 그런데 피해 영상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수상한 사이트를 찾았어요, 남친이. 여러 피해자들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했다는 글자 캣. 어떤 홈캠 관련 야동을 틀면은 뭐가 이렇게 떠요, 앞에. 근데 여기에 그 무슨 QR코드 있고 뭐 중국어 이렇게 써 있고 내가 기억하기에 여기 고양이가 있던 걸로 알아. 캣이라고 써 있으면서. 그리고 이 사이트를 알고 있다는 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고양이 사이트에서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최초 유포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 만화카페, 코인 노래방 등 다 해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많은 CCTV들이 해킹되고 있다. 일명 고양이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쳤다. 중국어를 비롯해 13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거대한 야동 사이트를 한국어 언어로 설정하니까 어머 이거 다 유출 영상 아니야? 어머 병원도 있어. 예, 뭐 성형외과, 회복실 뭐 이런 것들. 흔히 홈캠이라고 불리는 IP 카메라,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이 잘 있는지 휴대전화 앱으로 볼 수 있게 이용되는 제품이 IP캠인 건데 저렴한 가격에 편리한 기능 때문에 가정뿐 아니라 각종 선물이나 사업장에서 보안용 CCTV를 대체한다. 근데 어쩌다가 아이캠 영상들이 국적불명의 사이트에 올라간 걸까? 유출 영상 출처를 쫓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IP캠 영상들은 어떻게 유출돼서 불법 음란물로 등급을 매겨진 걸까? 제보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많이 쓰냐면은 보안업체를 끼면 비싸져요. 그리고 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 보안업체도 이 영상을 관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가정용 홈캠을 달면은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도 할 수 있어. USB랑 어플만 깔면은. 너무 쉽잖아. USB 꼽고 어플 깔고 하면 바로 연결돼.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 집에서도. 그래서 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이 한단 말이야. 외출해서도 잘 있나 보려고. 이렇게 간단하니까 해킹이 쉬운 겁니다. 애초에 나는 해킹을 목적으로 나온 캠들인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산 홈캠 쓰지 말라는 말들 많아요. 절대 쓰지 마세요. 저희 집도요, 지금 IP캠이 있는 상황이고요. 애들도 똑같이 코인 노래방 가는데 이게 심각한데? 많이 심각한데? 이 정도인데 이게 언론화되진 또 않아요. 유명 연예인이 술집에서 먹는 영상도요. 그 고양이 사이트에서 유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여기야? 회원가입도 되게 쉬워.
아이디 적고 비번 적고 닉네임 적고 끝. 이러한 구조로 가입이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아? 일회용으로 가입해요. 그냥 아무거나 치는 거야. 다음에 이 아이디로 또 안 들어가. 다음에 들어갈 때는 새로 또 만듭니다. 왜? 금방 만드니까. 그래서 가입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휴대전화, 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적인 장면이 없는데도 마치 불법 영상인 것처럼 공개되어 있습니다. 스킨십 장면이 노출된 커플도 같은 장소에서 영상이 촬영된 걸로 보인다. 캡처 사진 일부 공개하고 구매를 또 유도하고 있고 사이트 이용에 포인트 쌓거나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보면요. 다운로드가 900명이에요. 예, 이런 식이에요. 그냥 뭐 노래하고 노는 것도 있고 또 남녀 둘이 있다 보니까 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운 좋으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월척 건지는 거지. 영상. H라는 새끼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다운로드가 벌써 1403회예요. 네, 그리고 없애요. 추적을 못하도록. H가 거의 대부분 IP캠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반 회원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운영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한 명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일 많은 곳이 코인 노래방, 룸카페. 수위 높은 장면과 얼굴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영상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 노래방이야. 뭐 이렇게 테이블 있고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영상을 썸네일을 여기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얼굴 걸리면 그걸로 썸네일 해가지고 파는 거지. 3일 연속 코인 노래방 모음집 44개. 한 장소가 반복적이고 한 커플이 여러 번 촬영된 경우도 있다. 이게요. 최근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있던 일인데 이번에 그 알이 문 거야.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아직 공론화 안 됐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파악된 심각한 사례도 있다. 학원, 헬스, 뷰티샵 경우는 상호나 위치, 사업주 SNS까지 박제가 된다. 이런 홈캠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집도 해킹당하는 거 아닐까? 일상이 노출된 성적인 장면만 편집해 올리고요. 누군가 장시간에 걸쳐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걸까? 내가 볼 때는 이거 해킹하는 작업장이 있는 것 같아. 해킹하는 작업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작위로 중국산 홈캠 막 들어가가지고 영상 다 받아놓고 그냥 쓸만한 구간, 올릴만한 구간을 찾는 거죠. 그런 식일 것 같아요. 집 내부가 노출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반려동물이나 육아를 위해 IP캠을 설치한 거다.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영상도 유출될까 걱정한다는 사이트 이용자들. 어떻게 유출된 걸까? 여러분 쓰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 중국산 절대 쓰면 안 돼요. 뭐 또 싸다고 막 테무에서 사고 막 그러면 좆되는 거야. 이게 날짜가요 한 3개월, 4개월 전이에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게 아닐까요? 의문의 키는 고양이 사이트에 있을 거다. 고양이 사이트에서 로고를 달기 시작하면서 유포됐다는 게 활성화됐다고 알고 있어요. 영상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그 사이트에 배너가 달려있고 로고라든지. 문제는 판다는 거지, 장사. 장사를 한다는 거는 단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짓거리가. 조직화돼 있어요. 가격도 싸. 이틀에 20개 볼 수 있는데 15,000원이야. 7일에 100개 볼 수 있는 거는 26,000원. 그래요, 제가 말한 거예요, 이게. 씨벌놈들. 예? 이거. 이렇게 해놓고 약간 하얀 배경인데 여기 무슨 QR코드 같은 거 있어. 예. 이거야, 이 고양이. 개새끼 이거. 눈깔 파버릴까 보다. 아, 이미 그 알이 다 했구만. 이건 뭐 여행사야, 뭐야.
이게 이제 야동 여기다 퍼트린다는 거지? 이런 데 올라온다는 거지? 퍼지는 시간은 하루 이틀입니다. 고양이 사이트가 IP캠 불법 동영상의 거대한 저수지이자 도매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군데에서 관리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은 영상들이 올라와요. 그날.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 퍼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지윤 씨는 누가 찾아올까봐 알아보고 뷰티샵을 폐업했습니다. 내 삶 모든 걸 거기 쏟아부었는데 존나 억울해요. 협박범에 대해 갖고 있는 단서는 크게 두 개. 협박 문자를 보낸 메신저 계정과 통화가 이루어졌던 또 다른 계정의 전화번호. 해당 번호로 걸어보니까 없는 번호. 이 새끼들 뭐 조선족인가? 협박 메신저 계정에는 금융감독원 신분증이 올라와 있었다고. 사진 속 인물은 누구일까? 확인했을 때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신분증이 아주 유사한데 좀 미세하게 달라요. 언론사 기자의 사진을 도용한 거다. 국외에서 발신된 거다. 010 번호의 주인공도 사건과 무관하다. 그 전화 왔던 번호가요. 누구 명의인지 경찰이 수사했는데 저보다 4살 많고 이씨라는 새끼예요. 경기도 산대요. 잡힌 사람은 자기 번호가 도용됐다고 주장을 한대요. 자, 근데 협박 당시 지윤 씨 계좌로 돈을 입금한 신모 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야, 얜 또. 범인은 신 씨에게 사기를 벌이는 동시에 노출 사진으로 지윤 씨를 협박한 거다. 뭐야, 이게. 회원카드 충전하는 것도 있는지 궁금한데 문자나 전화 드려야겠죠. 이게 사실 우리가 친절한 서비스 뭐 이런 것 때문에 과도하게 설명드리는 거지, 이거 찾아보면 이미 설명 다 해놨어요. 사업주들이 뭐 바보냐고. 다 어딘가에 적어놨어. 뭐 알림톡이든 뭐 네이버 그 연동돼 있든 뭐 SNS 뭐 인스타든 홈페이지든 다 적혀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걸 통해서 연락을 한 새끼가 또 물어본다는 거는 얘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이런 새끼 쎄하다고 거르고 하면 누구 상대로 장사하냐? 다 받는 거지.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새끼 걸린단 말이야. 뭐 병신이냐고, 얘가. 왜 모르겠냐고. 뭘 캐내려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건 피해자 나지윤의 통장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받는 통장으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수법이라네요. 근데 IP캠 영상을 이용한 사건은 보질 못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엄청난 조직이 움직여야 한 명한테 돈을 딱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전화해야지, 돈이 들어올 타이밍에 대포 통장 섭외해놔야지. 요분은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신 분으로 추정됩니다. 요즘에 핸드폰 요렇게 하죠. 요거는 이제 그 미나의 전화 받어 그 세대입니다. 아무 말 말고 전화 받어. 예? 내 번호 뜨니 왜 안 받어? 우어 그 세대. 골무를 끼워놔가지고 또 한참 일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간대 해야 돼요. 그게 딱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조직적이어야 한다. 자, 협박범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지윤 씨 영상을 입수하며 신상 정보까지 알아낸 걸까? 그게 좀 신기하긴 해. 어떻게 카메라 CCTV로 인스타를 알아낼 수 있지? 사진 검색도 안 되는데. 자, 영상이 유출된 피부관리실 원장과 함께 보안업체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그 원장님 나왔어요. 피부관리실. 그 방에 왔다 간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몇 년 동안 쌓인 그 누적 인원수를 생각해봐요. 난 끔찍하다고. 우리는 다 그 전신 고객인데 말이야. 자기도 좀 놀라고 있네. 어쨌든 원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저희가 볼 수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진짜 엄청난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저희 영상에 음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마사지 받는 피해자분 얼굴만 보고 이 사람 번호를 어떻게 알 것이며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협박할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야, 보안업체는 오히려 피부관리실 쪽을 문제 삼네요. 보안업체나 카메라 자체에서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 근데 이게 해킹되거나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해킹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실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 녹화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객이 관리합니다. 업체는 서면을 통해 또 입장을 밝혔는데 관제센터는 촬영된 영상이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인가 봐요. 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다 적으면서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가입했다 치자. 그럼 네이버가 이거 우리 정보 볼 수 없대잖아. 암호화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관제센터가 관리는 하지만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거야, 정보를. 그리고 지윤 씨가 촬영된 2023년 2월 전체 로그인 기록에서는 해킹이나 무단 접속 의심되는 흔적이 없대.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대. 책임은 누구한테 있지? 살다 나도 퇴직할 날짜가 되는데 말년이 왜 이렇게 저기 한 거야. 자, IP 카메라의 영상 유출 문제가 처음 알려진 거는 2014년 국적불명의 해커 집단이 전 세계 IP캠을 해킹해 한 사이트에 공개했던 것부터 시작된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사이트는 차단됐는데 우회하는 방식으로 현재도 접속은 가능합니다. 현재도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는 한국 IP캠 영상 건물주 내부와 길거리 영업 중 수많은 가게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어요. 이거 그런 것도 있어. 유튜브로도 방송이 돼. 그냥 틀어놓는 거야. 만약 이곳에도 민감한 장면이 촬영된다면 그 영상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해킹 영상에 등장한 장소를 가봤어요. 이거 내 건데? 저거야. 본체가 뒤진 지 좀 됐는데?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설치했는데 해킹 위험을 알지 못해서 뭐 관리도 없었대요. 비밀번호 되게 쉬운데 우리 거. 그래서 들어갔나? 1, 2, 3, 4예요. 선관이랑 똑같죠? 얼른 바꿔야 되겠네요. 이번에 고양이 사이트 영상이 유출된 피해 사업장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이번엔 헬스장이야. 왜?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런 음란물 사이트 같은 데 올라왔던 얘기예요? 네. 왜? 단 0.001도 제 머릿속에 그런 게 없는데요? 이건 누가 봐서 유출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세요. 또 다른 매장은 영상 속에 업체 상호까지 노출된 상태다. 맞아요. 이거 관리자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출이 된 거네요. 뭐 이렇게 말해. 병원이나 헬스 뷰티 관련 업종은 성적인 장면이 없지만 노출을 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옷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뭐 딱 붙는 옷도 입고 그러니까 유출 피해를 입은 것 같다. 미친 사람 많네요. 황당해요. 당황스럽고. 불쾌감보다 소름이 돋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니. QR코드 입력하면 비밀번호 설정하라고 나와요. 검색하다 보니까 사이버 침해 그런 쪽으로 도움 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뭐 수사는 시작됐다고 하는데 뭐 기사도 안 나오고 뭐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 노래방은 또 경찰서에 접수했다. 처음 연락 온 게 자기 친구다. 경찰서에 접수해서 수사 중일 거다. 업주들도 알리고 싶지 않아 해. 왜냐면은 몰카 달렸던 가게 이 소문 나니까. 사실은 몰카가 아니지만 소문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찾아가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업주들이 이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왜 이렇게 IP 캠들이 노출이 되냐? 이 캠들에 무슨 비밀이 있냐? 자, 반려견 때문에 IP 캠을 썼던 가족입니다. 그때요 맞벌이 하니까 강아지 2마리 있었고요. 그래서 회사 갔을 때 궁금해서 뭐 하나 보려고 했어요. 카메라가 거실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깜빡했나 그랬어요. 야 움직일 수도 있나 봐. 조작도 되나 봐. 카메라가 돌아가요. 처음엔 자기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카메라가 스스로 움직이는 장면을 같이 목격했다. 말하면서도 소름 끼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때 이제 눈이 마주친 느낌이었죠. 카메라랑 눈이 마주친 느낌이야.
오류라고 하기에는 수상하다. 그리고 사람을 찾듯이 움직이다가 자기들을 발견하고 딱 선 느낌이다. 사람이 항상 활동하는 그 각도까지만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전원을 뺐어요. 단순 고장일 리가 없죠. 자, 또 다른 사례인데요. 다른 나라사인데 그래서 애를 낳은 분인데 아내 출산 다음날 한국에서 연락을 받아요. 아내가 회복실에서 올라올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친구가 제 동영상이 있다는 사이트를 알려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 홈캠에 찍혀있던 2023년도 영상인 거예요. 하남에 사시는 분이구만. 또 제가 하남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최근에. 5년 동안 썼다는 홈캠이 유출됐어. 2년 전에 사귀었던 전 여친과의 사적인 장면. 야, 그러면 이분은 지금 결혼해서 애도 낳았는데 전 여친이 집에 왔던 그게 영상이 돌면은 아내가 뭐 이건 과거니까 괜찮아 뭐 이러냐고. 그럼 그걸 빌미로 또 협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집이니까 뭐 아예 제 잘못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자다 보니까 일상이 아예 멈춰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죠. 오디오 기능도 켜져 있었구나. 소리도 나가고. 지인을 통해 알려져가지고 내가 먼저 발견했으면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서 누가 알지 또 의심되고 정신병 생길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밖에 나갈 수나 있을까? 그래서 외국 나가 사는 거야? 다 사이트도 확인했고 제품 산 곳에서도 항의하는데 답이 없어. 국산 브랜드래요, 이건 또. 야, 그럼 IP캠 자체를 쓰면 안 되겠다, 그냥. 처음에 상담사랑 연락했는데 자기들은 서버가 없다. 저희는 서버가 없어서 해킹할 수 없어요. 뭐 매뉴얼 대답이겠지 뭐. 우리가 쓰는 IP캠 얼마나 안전할까? 사이버 보안업체와 특별한 실험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고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언합니다. IP캠 집에 있으면요. 예? 집에 있는 그 쇠 국자 있죠, 국자. 국자 갖고 와갖고 그냥 후려치세요. 부셔야 돼. 절대 쓰면 안 돼, IP캠. 지금 시대에. 물론 우리나라 국내 메이커 제품들 좋은 거 많겠지. 근데 털리잖아. 쓰면 안 돼. 자, 이게 말이에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제가요, 일단 IP랑 포트라는 개념부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포트가 또 뭐 주전자 생각하시면 진짜 나가세요. 더 이상 설명 들을 가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종로구에 산다 이런 것처럼 IP 주소가 이렇게 막 숫자가 나와 있으면은 이게 네트워크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시 종로구 몇 번째 집에 갔는데 문이 다 닫혀 있어요. 밖에서도 내 캠으로 고양이나 이런 걸 보고 싶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포트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플로 핸드폰을 통해서 IP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해킹의 루트 같은데. 아니 그럼 뭐 핸드폰이 뚫린다는 거야? 어플이 뚫린다는 거야? 내가 바깥에서 우리 집안에 있는 IP캠에 접속하기 위해 연 것들이 다른 사람도 들어오게끔 하는 창구가 된다는 것인 건가요? 그렇죠. 그게 현관문이죠. 이거 봐. 외부인이 IP캠에 들어오는 방식은 두 개인데요. 보안이 취약한 포트를 검색해서 아이디와 비번 무작위로 대입해 해킹하는 방식과 제품 자체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쓴다는 5개 회사 제품을 준비해서 로그인 아이디로 어드민 1, 비밀번호 김밥 1, 2, 3을 설정했어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데 우리가 이미 해킹한 비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단어 파일들이 상상을 초월한다. 0부터 9까지의 경우의 수를 다 하나씩 넣어보는 거다. 그래서 컴퓨터가 돌리면은 이렇게 찾네. 야, 찾는다. 찾아. 야, 씨발 찾았다. 비밀번호도 바꿔봤는데 30분 만에 또 찾았어. 자, 이제 비번 찾았으니까 한번 쏴볼게요. 쓸 것 같은 단어의 조합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뚫렸습니다. 예.
화면 속 오디오나 글자까지 또렷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누군가 IP캠을 그럼 뚫었다 해도 어떻게 노출이나 성적인 장면을 골라낼 수 있는 걸까? 당연히 기술이죠. 야, 영상도 사람이 찾아서 편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알아서 그런 살색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골라내죠? 이번 실험에서 3개의 회사 제품은 해킹 시도를 멈췄다. 촬영 데이터가 중개석으로 보안업체에 이 제품 갖고 있는 그로 넘어가니까 합법적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런 거 보안업체에서 뚫는 법 공유해주지도 않아. 지네 제품 취약하다는 거밖에 안 되니까. 전혀 생각 못했어요. 아니, 한국 회사 캠인데 왜 국외 서버가 있지? 캠을 켜자마자 내 휴대폰도 막 국외에 접속하고 카메라도 국외에 접속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굳이 IP를 다 막아보니까 캠이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IP는 버리는 거야. 영상 정보가 중국, 미국, 독일 등 국외 서버로 넘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캠 쓸 때 자기 캠에 접속한다고 생각하지 다른 국외 클라우드를 거쳐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캠이 여기 있어. 내가 밖에 나왔어.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이 캠을 볼 때 캠의 영상 정보가 내 핸드폰에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지가 않아요.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내 핸드폰에 다 옮길 저장 공간이 이 캠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는 거냐? 이 영상들이 일종의 창고를 거쳐와요. 저장 공간이 낭낭한. 그래서 영상들이 일로 오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털리면 속수무책인 거야. 근데 여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 지금. 우리가 CCTV 영상을 스트리밍할 때 앱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면 일단 영상 스트리밍 중계 서버로 보내고 저도 중계 서버로 접속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는 거면 중계 서버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장되는 데이터가 관리가 잘 되는가? 왜냐면 저희는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니까. 방금 한 말이죠. 제가 괜히 아는 척했는데 나오는 걸. 제조사가 어떤 식으로 서버를 관리하는지 우리나라 정부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다른 나라 기업에 참견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구만. 자,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은 이 영상 판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냐, 이것도 취재했나봐. 텔레그램 같은 건가? 포노 IP캠 영상 팔아요? 최근 것만 보내드립니다. 몇 개 정도 찾으세요. 개수에 따라 조율 좀 봐드려요. 10개당 6만원입니다. 20개 하면 100에 맞춰드릴게요. 뭔 소리야? 왜 이렇게 갑자기 뛰지? 6개를 10만원에 판다는 건가? 근데 20만원이면 100개 준다? 뭔 소리야? 얘 계산이 단가가 이상해, 이 새끼. 조선족이야, 내가 볼 때. 답장 왔다. 아예 중국어로 대화가 되네. OTT 서비스처럼 매월 구독료를 내면은 호텔 가정집 카메라를 지켜볼 수 있대요.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 미국은 아예 이런 프로도 있어. 어떤 유명한 프로가 아니라 스트리밍.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 장사를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 집에 CCTV가 오픈돼 있어. 실시간 스트리밍 돼 있다는 거를 알고 자기 방송을 하는 거야. 아예 그렇게 대놓고 파는 애들도 있더라고. 미리 보기 채널인데 이게 뭐야. 어제 거다. 너무 빠른데요? 이게 유출되는 기간이? 실시간인데 뭐 거의. 한국 가정집으로 보이는 영상들이다. 이거 어떻게 입수했고 넌 누구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나한테서 구매한 사람 중 한국 사람은 1년에 2명 넘지 않는다 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한국계 영상이 많냐고 물어봤거든요. 별로 안 많다. 조카 존나 많아. 그럼 한국 영상은 많아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많지 않다 해. 세 발에 피해.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이 K라는 새끼가 태도가 달라졌어. 물어볼 게 있는데 고양이 사이트 운영진이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답했나요? 어떤 고객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해. 나는 동종업계 아는 사람 없다 해. 사이트 연락처 있다 해. 고양이 사이트에 대해 안다는 거냐 모르는 거냐. 갑자기 앞선 대화들을 삭제하던 K가 마지막으로 말을 남긴다. 운영진 해. 가나다 있다 해. 그 외 모른다 해. 묻지 마라 해. 그리고 방이 터졌어. 고양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캐나다에 있대요. 상놈의 자식들이. 뭐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 이 서버 주소는 미국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고양이 사이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걸까? IP캠의 제품 인증 관리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문의했지만 아직 공식 통계가 없대요. 어이구야, 무방비라는 거야. 2017년에 그 알팀에게 이 위험한 신호를 보내왔던 제보자들이 있어요. 그때 사실 그 알도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와, 진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그 알도 어쨌든 상업방송이야. 상업방송이야. 돈 벌어야 돼, 이거 통해서. 근데 제보는 들어왔는데 취재할 루트가 없으면 못 내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아내가 된 여친과의 영상이 유출됐던 당시에 카메라도 멋대로 움직이는 증상이 있었다. 비번 바꿔놨어요. 근데 해킹당한 거죠. 우리는 카메라가 돌아가 있을 때도 에러가 나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걔네가 사람 찾느라고 카메라를 돌렸다고 생각 못하고 어떻게든 아내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 갔더니 이게 너희 사건이네 우리 사건이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여성 청소년 어쩌고 사이버 얘기하다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지워주실 수 있냐? 못한대요, 경찰들이. 그걸 못한대. 2군데 다녔는데 다 도움 못 받았어. 아, 내가 이런 나라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씨발 세금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그걸 지우기 시작했어요. 아, 직접. 걔네 사이트, 그 야동 사이트는 태연해요. 저는 막 급해가지고 거의 우는 목소리죠, 뭐. 이거 안 해주면 진짜 내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걔네는 그러면 예? 어떤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그것도 되게 모멸감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가 상품이 된 것 같았어요. 2017년에 IP캠 대량 유출로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아이디나 비번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씨발 말이 좀 안 되는 게 우리가 현관문에 도어락을 꼭 달아야지만 책임이 없어지는 거야? 도어락 안 달면 책임 생겨? 그냥 잠가놨으면은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꼼꼼히 잠가야 돼, 그 와중에? 옛날에 중국에 COC라는 회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그랬더니 이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를 바라십니까? 아, 싼 맛에 쓰니까 씨발 감안해라 이런 거야?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 가면은 IoT 기기에 대한 보안성 평가 인증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이용자들은 그걸 보고 선택하지 않죠. 모든 기능은 가격에 맞춰져 있는 거야. 싼 거 쓰지 말라는 거죠. 한 5년 전 기사 보면요. 지금 기사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안업계에서 이래서 그 캠들을 보안 인증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시스템 개발에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중간에 경유하는 서버가 있으면은 받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그 기록을 잘 남기고 있고 그런 규정도 잘 지키고 있다는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아하. 자, 그래서 이게 피해 보상이 안 됩니다, 지금. 왜 문 안 잠갔냐, 비번 왜 안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 절도 당하라고 문 안 잠그는 건 아니잖아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일반인들이 다 막아요. 개개인한테 책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도 이 그 고양이 사이트인지 그거 여전해요. 존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 영상 유출되고 있고
계속 오늘도 영상 새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방송이 나왔을 뿐이에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가 없죠. 중국의 누구를 상대로, 뭐 시진핑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잖아. 시진핑이 만들었냐고. 시진핑 회사냐고.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집에 있는 개, 고양이 혼자서도 잘 있습니다. 예? 걔네도 밖에 나가서 보고 싶다고 막 카메라 막 테무 뭐 알리 이런 데서 사지 마세요. 안 쓰는 게 좋은 거야. 안 쓰는 게 맞고 집에다가 달지 마세요. 그런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답이야, 현재 상태로는.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1465회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 당신의 카메라에 찍힌 일, 이라는 편 봤습니다. 이게 참 이게 뭐 강력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씨발 상당히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하지만 아무도 경각심을 못 갖고 있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 이거는 꼭 필히 IP캠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그냥 떼버려. 발로 차. 바로 지금 거실 나가가지고 그 카메라 보면 바로 사커킥 차버려. 알겠죠? 아니면은 이런 방식이 있어요. 중국은 시진핑 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대.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다가 이 사진을 띄워놔. 이게 또 대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걔들이 이 영상을 폐기할 거야. 그렇게 또 대처할 수도 있는데, 야, 웬만하면 그냥 카메라 코드 빼라.